되어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궁궐편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 전문 작가인 지우학사 최동근 작가가 자신이 2011년에 출간한 나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다 궁궐편 내용을 오디오북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궁궐의 기와지붕 구별법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빠가 기와지붕의 용마루를 설명하면서 용마루가 없는 기와집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거의 없다는 말은 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 네 번째 기와지붕으로는 바로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이야. 무량각 지붕은 용마루 부분에 특수하게 제작한 굽은 기와인 굽을 곡자에 기와 와자의 고과를 써서 용마루가 없어. 우리나라에는 경복궁의 강령전과 교태전, 창덕궁의 대조전, 창경궁의 통명전 이렇게 네 건물만 무량각 지붕이야. 우리나라에서 겨우 그 건물들만 용마루가 없다고요? 뭔가 그 건물에는 비밀이 담겨 있나 보네요? 그렇지. 내 건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밀이 밝혀질 거야. 저는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아하, 알았어요. 내 건물은 모두 왕과 왕비의 침전이에요. 역시 엄마가 맞췄군.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량각 건물이 네 채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왕과 왕비의 건물만 무량각으로 지어서 쓰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무량각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건 바로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무량각 건물은 왕과 왕비만 쓰고 용마루가 없을까요? 그것을 두고 민간에서는 왕과 왕비가 용인데 용이 잠을 자는 침전 위에 또 다른 용이 있을 수 없어서 용마루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어. 하지만 그런 해석은 어디에도 문헌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민간 어원설이야. 그렇지만 그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무량각에 용마루가 없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 또 어떤 책을 보니 왕비의 중궁전에만 무량각을 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현재 남아있는 4개의 무량각 건물 중에 왕의 침전인 경복궁 강령전은 최근에 복원한 건물이야. 아마도 그런 말이 쓰여있는 책이라면 강령전이 복원되기 전인 약간은 오래된 책일 거야. 강령전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무량각 건물은 모두 왕비의 침전이었으니깐. 그럼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말이네요? 무량각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양이 없는 건물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양은 기둥 위에서 건물 지붕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건축 부재인 대들보와 도리를 말하는데 양이 없는 건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 맞아요. 대들보 없는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들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들보도 어려운데 양이라는 한자 뜻은 더 어려워요. 너희들 혹시 양상군자라고 들어봤니? 네, 학교에서 배웠는데 도둑을 미화한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왜 양상군자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양상군자에서 양은 바로 대들보를 가리키는 글자야. 즉 대들보 위에 숨어 있다는 뜻으로 양상이라고 표현한 거지. 따라서 무량각은 글자 그대로 대들보나 도리인 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용마루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원래 용마루 밑에 어느 건물에나 반드시 있기 마련인
통상적인 종돌이가 없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 같아. 통상적인 종돌이요? 나 참, 점점 어려워지네요. 보통의 목조 건물 지붕에서 가장 높은 곳인 용마루의 바로 밑에는 길다란 수평 건축 부재 하나가 용마루를 든든하게 지탱하거든. 그것을 마루종자를 써서 종돌이 또는 마루돌이라고 불러. 대들보나 도리를 뜻하는 양과 관련해서 또 널리 알려진 말을 설명하면 상냥식이 있어. 집을 지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상냥식인데, 상냥식은 양을 위로 올린다는 뜻이야. 바로 이 양이 모든 목조 건축 부재 중에서 제일 끝에 올라가는 종돌이를 뜻해. 쉽게 말해서 길고 큰 통나무 하나가 용마루 바로 밑에서 지붕의 맨 윗부분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량각 건물은 지붕의 용마루를 따로 만들지 않아. 그 대신 특수하게 제작한 구분 기와인 고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그래도 건물의 구조상 종돌이는 반드시 필요한데, 무량각 건물의 종돌이는 통상적인 하나짜리 통나무가 아니라 두 개가 나란히 쌍으로 들어가 있어. 이것을 쌍종돌이라고 해. 그게 중공정과 무슨 상관이죠? 보통의 목조 건물들은 종돌이가 단 하나뿐인데, 무량각 건물만 종돌이가 하나가 아닌 두 개잖아? 건축 구조적으로도 종돌이는 하나면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이 종돌이가 하나뿐이지. 그런데도 무량각 건물은 굳이 쌍종돌이를 썼어. 종돌이가 두 개면 건물의 설계도 하나일 때보다 더 복잡해지거든. 기능적으로도 별반 필요 없고 설계마저도 복잡해지는 쌍종돌이를 굳이 왜 사용하는 것일까? 힌트를 하나 줄게. 홀수는 양수이고 짝수는 음수지? 뭐 짚히는 게 없어? 이제 알겠어요. 중공전이 왕비의 친전이기 때문에 음수인 짝수로 종돌이 숫자를 맞춘 거군요. 쌍종돌이의 조성 이유에 관해 명쾌하게 적어놓은 기록은 전혀 없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해주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량각 건물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서 잘 모르겠으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무량각 건물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의외로 중국에 가면 무량각 지붕이 많아. 그것도 궁궐이 아닌 일반 민가의 지붕도 무량각 지붕이 많지. 따라서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해. 어쨌거나 맛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 무량각 지붕까지 4개의 지붕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으로는 모임 지붕이 있어. 지붕이 모두 가운데 한 곳에 용마루에 모인 지붕이지. 지붕면이 4개면 사모지붕, 6개면 육모지붕, 8개면 탈모지붕, 이런 식으로 불러. 흔히 정자에 이런 지붕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흔히 팔각정이라고 부르는 건물들이 바로 이런 지붕이야. 팔각정 지붕이요? 이건 무지 쉽다. 안 봐도 눈에 선해요.